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맞은 명절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요. 두 손에 종이 가방이나 꾸러미 같은 걸 드신 분들 많이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례도 지내고 일찌감치 귀갓길에 서두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곳곳에서 고향의 정과 한가위의 넉넉함이 묻어났습니다. 추석 표정 김은혜 기자가 전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아침. 대구 동구의 한 가정집 부엌에서는 주부들이 어제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곡차곡 제기에 옮겨 담느라 분주합니다. 과일과 각종 차례 음식이 모두 상에 오르자 분주했던 분위기는 이내 차분해지고 온 가족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함께 절을 올립니다. 집안도 다 모이고 하니까 정말 이거 참 기쁩니다. 올 추석은 보니까 또 날씨도 좋고 조카들이나 형제분들 만나고 하니까 더 기쁘고 또 이런 명절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명절 준비가 고되긴 하지만 함께 어울려 명절을 보내다 보면 쌓인 피로도 잊게 됩니다. 내야 또 그렇지만은 며느리들이 힘들잖아요. 예, 이거 하려하니까 남한테도 조금 그저 때보다 또 저것도 힘도 좀 덜해져. 이런 명절이 하기는 힘이 들어도 모두 그 형제들 대소가들이 이렇게 모이가 참 상쾌하고 좋습니다. 동대구역도 오전부터 양손에 선물꾸러미나 짐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찌감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사흘 더 남은 연휴를 다른 가족들과 보내려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제 처가 가서 주말까지 보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기가 착하게 잘 와줘갖고 이제 먼저 이제 저희 아기 할아버지 집에서 잘 보내고 이제 큰 집 왔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즐거운 명절 보낼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추석의 풍요로움과 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추석 연휴 닷새 가운데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사이 귀가 차량이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지정체 구간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당일이자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가장 많은 귀성객과 귀경객이 몰리면서 정체되는 구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의 고속도로 상황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입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금호분기점 138km 부근에서 약 3km 정도 속도 떨어져 있는데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소통 상태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어려웠던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동명휴게소 부근인데요. 교통량 계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산 방향으로 군위에서 칠곡까지 약 2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 방향으로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까지 약 10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양평 방향으로도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까지 4km 정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포항 방향으로 서포항 지난 달전터널 쪽에서 교통량 증가되고 있는데요. 서포항에서 포항 부근으로 약 7km 정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낮 시간 동안 고령에서 동고령 쪽으로 어려웠던 구간이죠. 광주 대구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고령인데요. 양방향으로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현재 중앙고속도로 군위 부근에서 칠곡으로 이 시각 가장 어렵습니다. 정체는 오늘 10시쯤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뒤 폭발 직전에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데 통합 이전이 최선인지 논란과 경북 지역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은 대구 시민의 10% 정도인 24만 명이나 되고 대구시 면적의 13%인 114제곱킬로미터가 고도 제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대구공항과 K2의 통합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 근처는 침산동 쪽에도 비행기가 전투기하고 뜨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예.
떠따라 막 전역으로 다니면 시끄러워요. 예. 소음이라든가 그것도 좀 해소 좀 되고 좀 안 낫겠습니까? K2를 옮기는 건 좋지만 대구공항까지 이전되면 아무래도 불편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쪽이 뭐 이제 약간 대구 동부 쪽이니까 뭐 터미널이라든가 뭐 역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다른 불편함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공항만 남는 방안은 기부대 양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공항이 그대로 남게 되면 활주로도 그대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공항이 이전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K2 군공항 이전도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경북의 일부 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이른바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 지역 간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좀 논의가 사실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회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 경북도의 공항 이전 특위와 함께 좀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올해 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 투표를 거쳐 내년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026년이면 통합공항과 이전터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새로 문을 연 뒤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삼성의 홈구장으로 쓰던 시민운동장은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시죠? 최근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가 공식 개장했고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 스포츠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복합 스포츠타운 프로젝트, 석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시민운동장이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축구 전용구장부터 다목적 체육관, 사회인 야구장과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합 스포츠타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가 이달 가장 먼저 공식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축구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인성 교육을 통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풋살 경기장이 4면이나 들어가는 규모의 유소년 축구센터. 어린 선수들의 교육 공간이자 축구 동호인들의 도심 속 축구장으로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는데요. 시민구단 대구FC에게도 장기적인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도 금년 말되면은 출발을 할 것이고 또 클럽하우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FC 구단이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유소년 축구센터 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회인 야구장과 체육공원도 들어선다면 대구시민운동장터는 명실상부한 대구의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대구의 스포츠 지형을 새로 쓸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프로젝트는 유소년 축구센터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0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공품과 수송장비, 기계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입도 14억 7,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는데 철강제와 화공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한 기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65%는 기업의 매출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2% 차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3%였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경주 지진의 여진이 총 320차례 발생했고 최근 1시간 동안 규모 1.5에서 3 미만의 지진이 한 차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진의 규모는 1.5에서 3 사이가 305차례로 가장 많았고 3에서 4 사이가 14차례, 4에서 5 사이가 한 차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총 3,300여 개 가운데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 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 저수지 역시 내진 설계 및 보강 의무 대상인데도 내진 설계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3,200여 명이 조상 명의의 땅 11,000여 제곱미터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갑자기 숨져 후손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료로 토지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로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추석을 맞아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야외 사이언스 광장에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민속놀이 속 숨은 과학 원리를 이용하는 해설 코너를 운영합니다. 1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가위 맞이 가족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각종 게임과 퀴즈 이벤트, 특별 심층 해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입장료는 50% 할인됩니다. 김천경찰서는 형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의 몸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에 살고 있는 A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형 59살 B씨를 찾아가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형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끼얹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